최신 자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먼저 나옵니다. 문제는 전부 영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고 번역해 전해드립니다. 한국보다 한 발 먼저 듣는 이야기, 먼저 듣는 최신 지식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의 최신 자료도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혹시 브레인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뇌 건강과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게 왜 더 중요해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머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식단이 뇌에 미치는 이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뇌가 정말 좋아하는 꼭 필요한 6가지 영양소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왜 자꾸 특정 음식이 땡길까?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더 나은 뇌 만들기입니다. 우리 뇌를 비유하자면 튼튼한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벽돌과 시멘트는 과연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뇌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좀 놀라셨죠? 뇌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 성분은 바로 지방입니다. 물론 우리가 빼려고 애쓰는 그런 뱃살 같은 체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방이죠. 이걸 구조적 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세포, 즉 뉴런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에요. 이 보호막이 있어야 뉴런끼리 신호를 잘 주고받고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뇌세포를 위한 벽돌과 시멘트 같은 역할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벽돌과 시멘트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지 능력 도구함을 꽉 채워줄 6가지 핵심 영양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그 6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EPA,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건 세포 구조에 중요하고, 콜린은 집중력에, 또 크레아틴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단연 이 필수 지방산 EPA입니다. 뇌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야말로 제1의 구성 요소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이나 호두, 치아씨드 같은 음식들 일부러라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콜린인데요. 이건 집중력 영양소라는 별명이 딱 어울려요. 왜냐하면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책의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쫙 긋는 것처럼 뇌가 특정 정보에 딱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이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크레아틴 하면 보통 운동하는 분들이 먹는 근육 보충제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뇌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연료가 된다는 사실.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딱 5g만 꾸준히 먹어도 인지 기능이나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말 그대로 뇌를 위한 에너지 드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얘기하면 왜 항상 블루베리 사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할까요?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줘서 뇌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뇌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음식 선택을 좌우하는 뇌의 운영체제, 즉 우리가 왜 특정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요, 그냥 맛있어서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3가지 신호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직관적이죠. 바로 미각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혀에서 느끼는 단맛, 짠맛 같은 것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뇌에 바로 알려주는 일종의 즉각적인 보고서인 셈이죠.
두 번째 신호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바로 장 감각인데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한 뉴런들이 음식에 들어있는 진짜 영양소, 그러니까 지방이나 당 같은 것들을 마치 스캐너처럼 쫙 스캔해서 뇌에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뇌 보상회로라는 건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에 있는 뉴런이 이거 에너지 높은 좋은 영양소인데? 하고 감지를 해요. 그럼 그 신호가 뇌로 쭉 올라가고요. 신호를 받은 뇌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더 먹어, 이거 좋은 거야 하는 신호죠. 그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혀에서 느끼는 맛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학습된 믿음입니다. 이건 뇌가 경험을 통해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저 맛은 나에게 에너지를 줬었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콤한 빵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뇌가 이미 그 냄새와 맛, 그리고 그로 인한 에너지 보상을 하나의 세트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신호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입맛을 건강하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그 방법, 입맛을 재설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다이어트 콜라처럼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는 없는 음료만 마시면 뇌는 어라? 이 단맛은 가짜네? 에너지가 없어 나 하고 학습해요. 그런데 만약 이 다이어트 콜라를 칼로리 높은 햄버거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뇌는 아하, 이 단맛은 진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구나 하고 강력하게 연관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단맛만 느껴도 강한 식욕이 생기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완전히 똑같은 밀크쉐이크를 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이건 고칼로리 쉐이크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저칼로리 쉐이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뭘 들었는지에 따라서 몸의 호르몬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효과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실제로 우리 몸이 그 음식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입맛은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맛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도록 뇌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좀 좋아하고 싶은 건강한 음식을 하나 정하세요. 브로콜리라고 해볼까요? 둘째, 이 브로콜리를 내가 이미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치즈 소스 같은 거요. 셋째, 이걸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브로콜리와 기분 좋은 에너지 보상을 연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음식 취향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학습된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브레인 푸드를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쳐 보시겠어요? 오늘은 신경생물학 앤드루 휴버만 박사님의 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란에 EPA, 크레아틴 구매 정보와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스크린샷을 통해 저장해 두세요.